자, 안녕하세요. 자, 일단 평균 점수가 53.44 나왔거든요. 53점이면은 지금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김포 쪽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 최고 점수는 82.5점이고, 이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어, 자, 일단 문제 풀면서 어떻게 낸 거냐면, 얘는 우리가 문제 풀면, 그럴까? 40문제가 나오면 원래 상, 중, 하 이렇게 나올 때 보통 상중하 나눌 때 3, 4, 3으로 돼 있거든요. 3, 4, 3이 뭐냐 이게 30%, 40%, 30%. 그러면 하 문제를 다 맞으면 30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 문제를 맞았을 때.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꽈락을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0점을 맞으면 다 맞았다 그러면 50점 내는 거죠. 그럼 이제 합격하는 거야. 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예. 왜 그러냐면 공법에서 틀리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는 10개, 재작년에 8개, 재재작년에 11개.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예. 저 구석에 있는 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그 중간에 몇 개씩 넣었어요. 이건 넘겨야겠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걸 갖고 연습을 추가로 해봤자 우리 다 맞추는 걸 연습하는 의미는 하나도 이 아까운 시간에 시험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에 이거 강의하고 있으면은 의미 하나도 없는 거야. 맞출 수 있는 거는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점수 못 올리고 어디서 올려야 돼요? 요 40%를 내가 다 맞추면 70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점이 되면 평균 그 작년에 그 통계 보니까 60점을 딱 넘으면 그 시험에서 60점 넘었을 때가 8%였어요. 합격자 중에서 8%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6점만 넘어도 대한민국 8%구나 이렇게 평균이 점수야. 근데 우리가 8% 안에 들 필요 없잖아요. 자격증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60점이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야. 60점 아니니까 요 30점에다가 10점을 더 주거나 10점을 더 주면 50점인데 그럼 50점을 맞았을 때 10점은 중개사법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어. 중개사법은 뭐 평균 합격자 평균이 80이니까 근데 80에서 75점 사이거든요. 거기서 5점에서 10점 주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주고 얘도 예를 들어서 55, 중개사법 55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사법 무조건 이제 잘 나오셔야 되고 공법은 50에서 60 사이만 맞자. 뭐 60점 이상이라고 나오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문제는 거의 안 했고 중 시원하시겠다. 중중, 중하, 중상으로 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위주로 됐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는 어쩌다 하나 있을 거고요. 그냥 다 중간치 정도 되는 문제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막상 답 맞추면 많이 맞아요. 이거 맞았네?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상중하로 만약에 저렇게 내면 집에 가서 요 상문제 있죠. 집에 가서 이제 해설 보고 한 3시간 공부해. 안 나와 그거. 나와도 틀리는 거야. 그걸 왜 연습을 하냐?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 출제할 때 공법은 대부분 다 중문제 위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실전 시험처럼 내면 집에 가서 실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41번부터 갑니다. 41번. 41번이 이제 문항을 딱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내 머릿속에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 일단 A씨하고 B씨가 있을 때 이걸 묶어야 돼요. 묶는 거를 광역계획권 그러고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을 묶었기 때문에 2개 이상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같은 도에 있으면은 어느 분이 정하고 도지사가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국장이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인접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특광, 특특, 시군 둘 이상을 묶어서 하는데 이게 특별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야 부천하고 서울하고 하는데 부천에 강서구까지만 넣으면 되는 걸 이걸 서울시 전역을 다 묶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최소 단위를 할 때 원래는 관할 특광, 특특, 시, 군이 원칙인데 이거 다 지정하지 말고 최소 단위로 구가 들어가면 구가 최소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광역시 군이 있죠. 광역시 군에서 군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은 읍하고 면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구군 읍면을 최소 단위로 했어요. 구군 읍면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내노트 이게 14페이지 있는데 일단 단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파트 문제 지문에 나올 거고
누가 수립할 거냐 나올 거고 내용 나오거나 뭐 타당성 이런 거 나올 거나 그게 뻔해요. 그러니까 41번 나오자마자 나왔네 이렇게 이거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지정권자에 누가 없냐면 국장하고 도지사니까 누가 없어요? 시도지사였는데 특별시 광역시장이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라고 꼬시는 걸 주로 많이 냈고, 그리고 지정할 때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을 관리한 사람이 지정해야 되니까 시도에 걸쳤다라면 국장이고 같은 도다 그러면은 도지사야. 지정할 때 심의 거쳐야 되니까 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얘는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밑에 있는 사람 윗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조심할 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옆에 밑에 있는 시도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그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는 의견 듣는 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앙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고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건 뭐 국방부 장관한테도 의견 들어야 된다. 뭐 그 군사시설이 있으면 그래서 밑에 있는 시도시장 의견을 듣는데 지정할 때 최소 단위가 원래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그럼 인접한이라고 했죠. 특광특특 시군이 대상인데 그 중에 최소 단위 일부를 포함할 때는 구군, 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은 광역시 군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시군 할 때 특광특특 시군 할 때 군은 읍하고 뭐로 나눠야지? 읍면이잖아. 그래서 얘 군을 빼고 이 읍면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군, 읍면을 최소 단위로 해라. 그러면 지정이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수립권자가 하는 일을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도여서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짰어. 그럼 승인권자는 누구냐? 그럼 당연히 지정해 주신 누구? 도지사고. 시도에 걸쳐 국장이 지정해 줬으니까 안에 있는 시도지사 짜서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는데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3년 안에 안 하면 시장군수가 너 안 했으니까 도지사가 단독 짜겠다. 시도 너가 안 짰으니까 국장이 짜겠다.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청이란 단어예요.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할 수 있다고. 이거 없으면 무조건 하유한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의 수립 하유한다.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단독으로 짜는 경우는 있는데 시도지사가 요청해서 국장이 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 자꾸 꼬시는 거 딱 그거 제일 잘 나와. 그 다음에 얘는 타당성 검토라는 건 없고 얘가 짜지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도 짜고 관리계획도 짜다 보니까 기초조사 할 때 여기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거 있었어요. 야, 그동안 기초조사한 거 싹그리 다 갖고 와서 이게 조사 정보 정리한 거 정보체계 잘 만들어놔. 나중에 요거 갖다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서 써라. 그랬는데 중간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뭐 기후가 바뀌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옛날에 조사했던 게 달라지면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이거 계획을 바꿔라. 그 바뀐 내용 정보 반영해라 이 뜻인 거야. 그리고 이게 둘이서 짜다가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되면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도가 둘이 짜도 안 되면 국장한테 이거 조정해 주세요라고 조정 신청하는데 이거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공동으로 같이 하는데 만약에 공동으로 만약에 했어. 그럼 거기서 조정하면 돼요. 근데 단독으로 왔을 때 한 놈이 안 왔잖아. 한 놈이 안 왔으니까 일정 기간을 주고 야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단독 신청 시에만 이거 일정 기간 안에 해라고 권고하고 응하지 않았을 때 직접 좀 하겠다.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럼 광역도시계획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전부야. 지문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기초조사는 국장, 시도, 시장군수 다 합니다. 계획 짜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왜? 계획을 짜야 되니까. 구청장은 빠졌죠. 구청장은 계획을 짜는 사람이 아니잖아. 도시가 아니라서. 그래서 요 국장, 시도, 시장군수인데 뭐 특강, 특특 시장군수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수립하는 사람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내용이니까. 그리고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에서 의견 들어요? 공람에서 의견 들어? 공청회야. 그거까지만 알면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올바른 걸 찾는 거예요. 가보자. 올바른 거. 1.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을 했다. 그럼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해서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라 라고 했죠. 그 추후에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건 없다고 그랬잖아. 타당성 검토는 6개밖에 없고 6개 못 외우겠으면 광역은 없다라도 기억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1번 질문은 끝난 거예요. 2번. 도지사가 단독,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으로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승인 얻어야 된다. 잘 봐요. 시장 군수가 안 짜서 3년 안에 승인 안 해서 누가 짠 거예요?
도지사 찼어. 그럼 도지사가 국장 승인을 또 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승인권자였어요. 본인 승인권자인데 왜 승인을 얻냐? 그래서 국장에게 승인을 얻지 않는다. 2번 나왔던 거고. 3번. 광역도시계획을 같이 짜던 시도지사 나왔어요. 공동 수립하다가 이 둘 간의 협의 성립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단독 또는 뭘로?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만 조정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공동으로만이 아니라 단독이나 공동으로 가는데, 공동으로 하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지만 단독으로 왔을 때는 제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통지해가지고 언제까지 조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때는 직접 조정한다고. 그럼 맞은 게 하나도 없네. 1, 2, 3 찍으시면 한 분도 없죠? 이거 내가 발본색원 해볼까? 3번 찍은 사람 있을 거건데. 4번.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자,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니까, 이봐, 광역계획권 나오잖아요.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한다. 그럼 옆에 밑에 있는 시도지사랑 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여기는 심의기구가 어디로 나와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러면 중앙행정위원장 나왔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앙행정위원장 밑에 있는, 옆에 있는 관할 시도 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니까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잖아. 모르겠다 그러면 긴 거 찍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답 4번이죠. 5번. 국장하고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자, 붙어 있어야 된댔죠.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일부란 말 나오면 최소 단위가 뭐야? 구군, 면. 그래서 여기서 구군 할 때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특별시, 광역시 구고, 광역시 군을 말하는 거야. 군은 아까 면으로 나눈댔잖아요. 면 써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은 어디의 군이에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얘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여지껏 군은, 광역시 군은 다 제외한다는데 얘만 군을 말한다야. 그러니까 제외한다로 하니까 어디선가 봤거든 다. 광역시 군은 제외한다로 다 써있거든요. 법조문 다. 근데 얘만 아닌 거니까 쟤만 조심해봐라 해서 내본 거니까 이거는 정답률이 54%였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이 맞추시고 절반이 틀렸다. 누가 틀렸다 안 틀렸다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는 맞았는데 절반이 안 들어갔구나. 이 정도 아시는 거야. 평균 점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균보다 조금 내가 높으면 내가 평균보다 잘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평균에 몇 점 미달된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2번 가볼게요. 2번 문제는 더 많이 틀렸네. 일단 얘는 용어정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성장 관리 계획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아직 기출된 적이 없어요. 기출된 적이 없는 게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기출이 됐겠어요? 그래서 용어정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올바른 걸 찾으래. 자, 1번에 성장 관리 계획 그러면 누구 동생이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주로 주상공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녹간농자 중에서 개발이 막 이루어질 연계 시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자마자 난개발 방지 맞다. 근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적은 대상이 아니죠. 녹간농자가 대상이잖아. 일단 얘가 누구 동생인데 뭐 하는 놈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용어 정의는 그런 거밖에 안 물어봐요. 얘 어디서 하니? 얘 누가 하니? 이런 게 용어 정의야.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누구 때문에 나왔냐? 이게 가야 되거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게 올해 신설이 되면서 왜 나왔어? 도복 때문에 나왔잖아. 도복이 뭐예요? 도시적 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거 때문에 나왔는데, 입체 복합구역은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걸로 하는 건데, 그 도시적 신구역 하면 머릿속에 완전히 그 사람 바글바글 했던 데를 싹 밀어가지고 새로 한번 싹 접어라. 규제를 뭐 해야 돼? 여기는 무조건 용도구역 완화가 나와야지 강화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완화란 말 나오지 강화란 말이 나오면 이거 반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정이 됐어. 그럼 거기에 토지 이용할 때 건축물 뭐 할 때 규제를 대폭 뭐 해주겠다? 완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를 뭐 하는. 이게 강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저걸 찍었으면은 내가 아직 저거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복합 용도구역 지정되면 기존에 공업 기능만 있었는데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다 넣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해기자는 뭐 하는 거야? 완화야. 그러니까 얘는 강화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도시혁신계획 그러면 일단 사람이 바글바글 뭐 막 있었는데 기능 떨어져서 그냥 싹 밀고 세도화지에다 다시 한번 해봐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주거, 산업, 뭐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기능 융복합이라 썼었죠. 복합이란 말 나오면 무슨 구역이야? 복합용도구역이지. 도시혁신계획이 어떻게 돼?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얘는 창의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돼. 혁신적이고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자마자 이거 복합용도계획 설명한 거구나. 여러 가지 기능이 아까 제가 공업 기능 있었는데 주거 기능도 넣고 상업 기능도 넣고 여러 가지 기능 넣어서 복합 기능 갖자 했잖아요. 그럼 복합 용도 계획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틀렸다. 근데 얘 복합 용도 계획을 계획을 짜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용도구역 나오면 일단 용도구역이 원래 개시수도였었어요. 개시수도 용도구역 몇 개? 4개였다가 갑자기 뭐가 생긴 거야? 도보기입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얘는 용어정의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얘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용어정의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한번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지문으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용도구역에 앞으로 여기가 지정이 되면 토지 이용할 때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자, 기존에 용도지역이 있었고 용도지구 위에다 한 거잖아요. 거기를 강화할 수도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어요? 강화 또는 완화 나와야지. 예. 그래서 강화하거나 완화 이렇게 나온 거야.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면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 맞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여기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게다가 이번에 들어간 게 도시 무슨 구역?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이게 두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작년 없던 단어예요.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용도구역은 옛날 규제만 하던 건데 이제 완화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종합적 조정관리 하려고 용도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도봉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절차로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걔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5번. 그럼 4번은 틀렸고 4번이 맞았죠? 정답이네. 그 다음에 5번은 가끔가다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많이 틀렸던 질문이에요. 자, 도시군 계획의 사업이 몇 개 있지? 3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럼 사업이 3개인데 얘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죠. 얘는 도시개발법이야, 국토계획법이야?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그럼 이제 이 법에서도 사업하는 시행자 정할 수 있고 이 법에서도 시행자 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법에 따라 사업하는 시행자를 말한다 이러면 안 되지. 두 가지 사업은 다른 법이잖아. 그래서 용어 정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는데 여기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걸 생략시킨 거예요. 그래서 간평사도 나왔고 우리 시험도 나왔고 우리 옛날 모의고사 때 한번 냈었는데 처음 보는 건 아닐걸? 들어봤었던 건데 그냥 갑자기 또 사업이 3가지인데 이 법에도 있고 다른 법에도 있잖아. 근데 그거 내가 깜빡해버리면 그냥 실수하는 거야.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면 긴 거 찍으라 했잖아. 그럼 4번 찍었어야지. 정답은 일단 4번이다. 됐고 그 다음에 43번 요게 나는 100% 맞을 줄 알았는데 91%가 정답을 맞췄는데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내가 혼자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부동산 관련된 공인중개사 공부했는데 공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그것도 못 외운다는 얘기는 진짜 너무 죄송한 거야. 부모님한테 죄송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불러보세요. 용, 개, 기, 도, 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요건데 그럼 그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4개 쓰고 아닌 거 골라라 옛날에 많이 냈었어요. 근데 요즘엔 아닌 거 4개 쓰고 긴 거 찾아봐 이렇게 나와. 최근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계기는 아니란 건 알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랑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랑 기반인서 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의협심, 얘는 심의, 얘는 의심 거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성계기 지우고 시작하면 돼요. 투기가지고 아니잖아. 답 3번 이렇게 해야지. 성계기는 아니죠. 그러면 도시공개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여기 있잖아요. 그 답은 당연히 3번이잖아.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도시군 관리구역을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4번 가겠습니다. 44번도 절반이 맞추신 문제인데 공간 재구조하기 아직 안 나왔댔지 시험에. 그러니까 이걸 풀어봐야 돼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그 어디에도 기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럼 일단 공간 재구조화 계획 특징 하나 보자.
자,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권한자의 2명이 빠지는 것만 기억해도 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똑같이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 의견 듣고 위반하는데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인데 예외 국장, 도지사에서 도지사 빠져요. 도지사 준용한 데만 나오는데 준용은 시험에 안 내니까. 그러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출입을 하되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 대폭 완화해야 돼요. 그럼 이거 좀 짜달라고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했을 때 짜는 거야. 국장은 아무 때나 짜는 거 아니에요. 뭐 국가기 이거 아니에요. 예. 얘네가 뭐 한 경우에? 요청한 경우에. 예. 확대줘요? 그래서 국장이 짜는 경우는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요청했을 경우에 짠다. 그다음에 의협심할 때 협의 심의 거친 후에 결정할 때 원칙이 시도 대장인데 여기서 대장이 안 나와요. 준용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시도지사고 국장이 위반하면 누가 결정해야 돼? 국장. 그러니까 요 2개가 들어가면 틀렸다 알 정도면 되고 협의할 때 의견 제시하는 거 다 며칠이죠? 30일인데 얘가 도시역 신구역 있죠. 얘만 10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다 30일인데 쟤만 10일이야. 그럼 출제할 때 며칠로 되겠네? 30일로 될 거야. 그럼 틀렸다 알 정도 수준이면 돼요. 이제 특이한 거고 여기 시도지사가 결정원자면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야. 국장일 때는 중앙이잖아요. 근데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규제 대폭 아까 완화하는 거였어요? 대폭 규제하는 거야? 이걸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겠다. 시도의사 너 거기 지방에서 하지 마. 그래서 시도의사도 어딨어? 예? 국장이 결정하는 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맞죠? 그리고 이 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지하는 것만큼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하면 안 되고 어디 심의 거쳐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서 고시하면 즉시 발생해? 다음날 발생해? 안 발생해요. 뭘 그려야 돼요? 그렇지. 또 넘어갔어. 이 고시할 때 요때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발생해? 지형도면 고시할 때 효력 발생하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요때 효력 발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효력 발생하는 건 지형도면 고시한 때인데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가 없다면 결정원자가 뭐 한 날? 고시한 날. 요때 즉시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내면 여기 일단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정의 물어볼 수 있으니까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일단 얘는 둘 다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고 공간 재구조하기 결정원자가 누구였냐면 시도지사, 국장 맞죠? 대장 넣으면 안 돼.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입지복합구역은 원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원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단어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지역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가면 도심지, 부도심지를 말해요. 그래서 도심, 부도심권, 생활권 중심 지역이야. 바글바글 그런 지역을 싹 밀어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뭐여야 돼요? 그 해당 지역이 아주 싹 밀어가지고 뭘로 만들어야 돼? 창의적 혁신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은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다른 기능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노후건축물이라고 나와요. 노후건축물 공장 오래된 거 있는데 여기다 상업 업무 기능 넣어가지고 복합 기능 같이 하겠다 해서 복합용도구역은 이걸로 제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도로가 결정이 돼서 설치가 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야, 이 기능 이거 갖고만 하기 좀 아깝다 해서 다른 기능을 입체적으로 더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항상 요 10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이제 풀어볼까? 봐요. 올바른 거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아니라 얘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지.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아니잖아요. 도복만 나온 거야. 도복. 뭐 이걸 도복하고 같이 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럼 쟤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다음에 국장하고 도지사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광, 특특, 시장군수 아까 특광, 특특, 시장군수 요청하면 누가 짰죠? 국장이 짰고 도지사 없었잖아. 이거 했었어. 우리 했었는데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면 돼. 그리고 요 국장이 요청받아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3번. 지형도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뭐 할 때? 고시한 때.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의 요 효력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언제?
공간 재구 조약의 결정 고시 다음 날이 왜 나와? 예, 결정 고시 한 날 발생해야지. 예. 맞죠? 예. 그다음에 4번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 요거를 지정해 달라고 제안한대요. 제안하려면 이거 도시공관리계획인데 뭐야 이거?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과 함께 위반하는 거죠. 그럼 얘는 공간재구조학 제한이지. 도시공관리계획 제한이라고 하면 안 돼. 얘랑 같이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지정하게 하거나 이거 함께 복합 요거를 용도구역과 같이 지정한다면 무슨 계획? 공간재구조학의 위반 제한할 때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객 시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돈이 얻어야 된다. 답 4번이네. 풀만한데? 그죠? 근데 왜 54%인 거야? 5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제안을 받았으면 얘는 도시공간관리계획과 똑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제안 받을 때 제3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제3자가 무슨 거 나왔던 것 같지 않아? 이게 여기 볼게요. 페이지 19페이지 있어요. 시내노트. 여기 좀 전에 했던 게 요거 한 건데 주민은 이해관계자 포함해요? 제외? 포함해서 용도구역 중에서 도복 때문에 나온 건데 얘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럼 이거 공간재구조학의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오른손에 공간재구조학 계획 설계 도서랑 계획 설명서 작성해서 제한하면 통보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요 위반에 결정이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제한할 때는 원래 3분의 2 동의 얻는 건데 누가 들어갔네? 입주복합구역 들어가면 얘는 얼마로? 5분의 4. 요거 나온 거잖아 방금 전에. 근데 위반을 제한받을 당시에 이게 여기가 자 여기 해당 지역 위반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공유지가 있었어. 국유지가 뭐야? 국가 땅. 공유지는 누구? 지자체나 공공단체 땅이거든요. 그럼 그 땅을 국가가 가 있을까? 국토부 장관 서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점유자가 있어요. 무상사용 점유자 있어. 그럼 얘네를 점유자라고 하랬더니 점유하자는 그 단어가 점유인이란 말이 좀 쓰기 애매하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의 3자. 그럼 얘네들도 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게 얘네한테 통보해라. 해서 여기 공간재구조학의 위반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할 때 그 제안자하고 제3자한테 이거 알리면 이 제3자가 나도 제안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해서 제3자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공간재구조학 위반 제안 받은 자가 이 공간재구조학의 위반권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련된 물건이 있어. 그럼 그 안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제안자 외 지상권자에게 제3자예요. 제3자라고 해야지. 지상권자랑 상관없어요.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개요를 공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중상 정도 되는 거야. 상상은 아예 상상도 못해. 진짜 처음 보는 거야 이거. 그 맞출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중상인데 내가 요런 걸 맞춰줘야 점수 올라간다는 거지. 내 점수가 55점이냐 57.5점이냐 60점이냐는 중상 문제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고 45번 45번은 정답률이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4회 때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4회차 때인가? 3회차 때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때 맞으면 그때도 맞을 건데 오늘 틀리면 그때도 틀려요. 그냥 오늘 맞추고 오늘 틀리고 다음에 안 틀리면 돼요. 자, 용도지역은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시작합니다. 근데 특례로 다른 법에서 요런 경우에는 지정된 걸 보자라는 특례가 용도 지역만 있어요. 용도 지구 구역은 없어요. 얘만 있단 말이야. 용도 지역만.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 하나는 지정 특례, 하나는 결정고시 특례. 기억나요? 지정 특례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먼다? 바다. 하천은 아니라고 했잖아. 바다에 하나 됐잖아. 그럼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목적 이웃지역과 뭐 해야 돼?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 특례잖아요. 지정된 거로 보고 나중에 사람들 모르니까 고시는 해야 된다. 그럼 언제부터냐? 그래서 공유 수면 매립 준공 인가 받은 날. 근데 이 결정고시 특례는 두 개인데 하나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게 어항, 택산저. 이 5가지 중에서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나오면 무조건 도시 연접이 나와야 되고 산업단지가 4개다 보니까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농공단지 중에 누구 빼야 돼?
농공단지 도시 성격 없고 전원개발, 전기 원료 개발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다 도시로 볼 건데 무슨 발전소 빼고 수력 발전, 송변전 설비만 한 거 뺀댔죠. 그다음에 조심할 게 관리 지역 안 했는데 관리는 어디로 가려고 준비 중인데 도시로 가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다가 농업 진흥 지역을 지정해 버린 거야. 그럼 농사만 짓겠다는 거잖아. 농사만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농림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어느 지역 안에다가 앞에 관리 지역 안에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싹 사라져요. 그럼 어디서 본 것 같거든. 그러니까 틀리는 거거든. 앞에 무슨 지역 아니란 말 찾고 관리 지역 안에서 농업 진흥 지역이니까 농림 지역으로 본다. 보존산지 지정됐어요. 보존산지 지정되면 산지는 두 군데 있어. 농림에도 있고 자연환경에도 있잖아. 그래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이제 이거. 네. 또 틀리는 건 내가 오늘까지 봐준다고요. 근데 오늘 이후에는 틀리면 안 돼, 이제. 네. 그럼 봐. 올바른 걸 찾는 건데, 공유수면 매립할 때 바다에 하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천 아니지. 네. 간평사 작년 문제인데. 네. 하천 아니에요. 네. 바다에 하나한다 해서 내가 먼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꾸 하천이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바다를 매립할 때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이 지역의 내용과 동일이란 말 나왔고, 그럼 얘는 도시공관리계획 시간 아깝다. 이 절차 없이도 매립준공구역은 뭐 받은 때 매립준공 인가이래.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 얘는 지정특례니까 지정된 거로 본다 맞잖아요. 근데 먼다. 근데 하천이란 말 썼다면 틀린 거고. 2번. 농림지역에 연접이 돼 있는 항만구역이야. 그럼 어항택산전이니까 도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얘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어디에 연접이 됐을 때만 도시지역에 연접이 돼야지 농림지역에 연접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연접이 됐을 때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보는 특례지 농림지역 특례가 아닙니다. 얘는 어항택산전은. 그 다음에 산업단지랑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인데 무슨 발전소 뺐네? 뺐고 송변전소비 뺐죠. 요거 지정이 되는 순간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보는데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무슨 단지는 뺀다. 근데 농공단지 뺀다는 말이 없으니까 지금 농공단지도 특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산업단지라고 써있으면 안 되고 가로 열고 농공단지 제외라고 쓰거나 아니면 농공단지를 빼고 그냥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썼으면 맞는데 농공단지를 포함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여기 관리지역 안에서 요 단어 나왔어. 그럼 요 안에다가 뭐 지정했네? 농업지정지역.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겠네? 농림지역. 이게 결정고시 특례예요? 지정특례야? 결정고시. 끝날 때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깔! 4번 답이네. 5번. 산림 중에 자 이번에는 보존산지가 지정이 됐다. 그럼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두 군데로 가는데 농림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보는데 어느 지역에서? 근데 앞에 관리지역이 빠졌잖아요. 관리 안에서란 말이 있었어야 돼요. 관리지역 아니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4번 된 거지. 그래서 45번은 정답률이 62.5%였습니다. 됐고 46번. 46번. 자, 이거 가보자. 자, 일단 개발밀도 관리구역보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더 가능성은 높은데 비교하는 문제를 낼지 모르니 개발밀도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일단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만 거쳐서? 심의만 거쳐. 심의만 거치고 얘는 의심 거쳐서 하는데 지정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야 이거 개발행위 허가하면 문제 생기겠는데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운수지 국장이라고 자꾸 꼬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이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얘는 의심 거쳐서 지정하는데 얘네들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용 밀도 높은 건 도시인데 주, 상, 공, 녹 중에 녹지는 빠져야지. 밀도 안 높으니까. 주상공에서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규제를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낸 거고 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대요. 그럼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돈 내라. 그럼 너 여기서 돈 내라 했는데 여기서 개발행위 하는 애가 돈을 내는 이유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써야 되니까. 그럼 사람이 늘어나는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돈 내라고 그래야지 농사 짓겠다고 형제병영한테 돈 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형제병영한테 돈 내라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늘어나는 거는 건축이죠. 건축 중에서 늘어나는 건 신축하고 증축인데 얼마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하는 애한테 내가 부과할 거다.
그럼 얘 건축 허가 받고 나서 2월 내 부과를 하면 사용 승인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 안 하면 강제 인수하면 되고, 맞죠? 납부는 어디도 현금으로 해야 돼요? 카드로 해야 돼요? 둘 다 현카로 가능한데, 만약에 이거 납부한 걸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특별회계에다 놓겠대. 그럼 특별회계는 구형받아 있으니까 요 기반시설에만 사용하시고 잔액이 있어. 잔액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반환해? 먹어요. 절대 반환 안 해. 반환해주면 왜 많이 쳐받냐고 막 그러잖아. 예. 그래서 연계된 거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잔액은 뭐 반환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예. 그럼 이제 해보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이거. 예. 옳지 않은 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지역권자 누구야?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원수인데 기준은 누구죠? 국장, 맞네. 기준이 국장이고 지정은 특광, 특특, 시군이다. 2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밀도 높으니까 주상 공호에서 대상으로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하게 될 지역이니까 누가 늘어날 거다. 인구 증가율이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그 대통령 영에서 정할 때 작년에 봤던 인구 증가율 전체보다 얘가 20% 이상 올라갔거나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전년도에 20% 이상 초과됐거나 늘어났거나 그런 경우에 건수 일정 비율 이상 증가되는 지역이 주 대상이다. 맞죠?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모두 도시군 관리가 아니라고 성계획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절차 거쳐서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지원한다 이렇게 써야지. 틀렸다. 이거 다 맞췄어야 되는 100% 맞췄어야 되는데 40% 누구야? 40% 틀렸는데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건데 오늘부터 실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혹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규제를 강화할 건데 건폐율도 줄이고 용적률도 줄인다라고 시행령에서 밀어놨어요. 근데 시행령을 보니까 건폐율 줄이니까 위로 올라가더래.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뭐만 건드렸어요? 용적률 최대한도에 50%야. 근데 여기 근린상업지역이면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중, 1, 유, 군이죠. 1500, 1300, 1100, 900이잖아. 900에 50%죠. 900에 50%면 450. 그러면 용적률이 900 써놨네. 에이, 왜 썼을까 이걸? 900인 경우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는 용적률 50%니까 얼마? 450% 범위 내에서 강화하겠다. 맞죠? 그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아까 설치 비용 부담하는 애들은요. 얼마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하고 증축인데 허가받고 개발하면 이런 개발 숫자 다 2. 허가받고 몇 월래? 2월 내 부과합니다. 그럼 사용 승인 전까지 납부해야지. 답은 3번. 듣고 47번. 자, 요거는 우리 47번은 이번에 개정된 것도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원래 시험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5566 57 98 87 777 222 224 2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거 외운 거는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최대 범위를 정해 놓은 거고 그 범위에서 조례가 따로 정하는데 시험에는 조례는 안 내니까 시행령까지만 외웠는데 저 규정을 적용 안 하고 별도로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걸 찾아라. 일단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들어가면 원래 도시 외의지역에서 개발할 땅은 계획관리밖에 없거든요. 계획관리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 원래 40, 100인데 야 여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진흥지구를 도시 외지정되면 계획관리랑 똑같다. 건폐율은 얼마에? 40%의 용적률은 100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도시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 유일하게 녹지 중에서 보존할 땅 중에 녹지 중에 무슨 녹지? 자연녹지 건폐율이 원래 20%인데 재를 지정하면 10% 완화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 30%. 30%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관리가 건폐율이 40이잖아요. 40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여기다 지정한 거야. 공장지라고 한 건데 야, 얘 어차피 40인데 똑같잖아. 그럼 계획관리는 20% 더 완화해라. 그래서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얼마? 60%. 요게 개정된 거 작년에. 그다음에 요 칠학지구가 옛날에 칠학지구가 자연칠학하고 집단칠학만 있는데 지금은 자연칠학하고 보호칠학이에요. 그럼 걔네들도 칠학 형성해서 살아라라고 해줬는데 건폐율 20% 갖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얘는 얼마로 완화한 거야? 60%로 완화해줬죠. 그래서 칠학지구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나무 다 죽어버리니까 별도 규정이 없다. 그리고 공원은 60이고 자 농공단지가 대규모로 농사 짓고 다니까 이게
수확량을 보관해 참고 있어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해서 60%로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 완화해서 얼마까지? 70%인데 기반시설도 충분하대. 80%까지. 왜? 산업단지 얘네들은 80까지 완화해줬거든. 얘네들도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신설된 거야.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개정된 거라 충분히 박스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죠? 70%인데 산업단지 형태에 있는 애 있죠. 농공단지를 위에 썼으니까 뺐겠죠. 그럼 얘네들 같은 원래 70%인데 더 많이 지라고 얼마까지? 80%까지. 예. 그리고 농공단지는 농공균율 150. 용적률 150이죠. 예. 그래서 맞는 건 4번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47번은 79%가 맞췄어요. 다 맞, 거의 다 맞았어. 예. 됐고 48번 가겠습니다. 48번은 내가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오늘만 용서해 줄게. 나 이거 틀리면 진짜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구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라 임의적 지정과 필수적 지정으로 나눠진다 했었어요. 도시적에서. 필수적 지정은 우리 정택이 몇 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고 나서요. 지정되고 나서요. 완료되고 나서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30만 제곱미터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그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이죠. 시공이 해제되거나 녹지가 뭐로 갈 때 주상공으로 바뀌는데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요. 근데 여기 시가와랑 공원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없다고. 걔는 10만이 해제되든 100만이 해제, 1000만이 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와 공원인데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30만 이상이면 얘는 시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정할. 근데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찾아냈으니까 당연히 4번 찍어야지. 지금 내가 뭐 틀린지 알지? 지금 40%가 맞췄단 말이에요. 60%가 틀린 거야 이거. 기분 안 좋아요? 45%가 맞췄는데. 네. 일단 답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답안 체크된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점수가 이제 내가 조금 어디선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봐봐. 정택이 됐죠? 40만이고 뭐고 필요 없고 얘는 몇 년 지났네. 그럼 얘는 지정하여야 한다. 시가와 공원 해제되는데 30만 이상이잖아요. 얘 지정해야지. 자연 녹지인데 녹지가 뭐로 가네? 주상공. 주거로 바뀐 면적이 30만 이상이래. 그럼 지정해야 한다. 현재 20만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요. 택지개발 정택이 몇 살? 10년 지났네. 끝나고 나서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49번. 매수 청구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데 50% 딱 50%가 맞췄네. 장기 미집행 도시공백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으래요. 자, 그럼 틀린 거 4개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 찾아라고 나오면 그 해 시험은 쉬운 거예요. 옳은 거 찾아라가 만약에 뭐 전체 문제 60% 나왔다. 그럼 거의 뭐 이제 제정신 아니에요. 문제 풀어야 되는데 옳은 거 찾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서 나중에 하면 이제 멘탈 날라가고 막 이러면서 처음 보는 문제 나오고 막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도로로 결정이 되고 나서 요거 선 그을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요거 이게 10년 6월 2년 그리고 마지막이 20년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됐고 요 땅 소유자 중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몇 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겠다. 이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던 특광, 특특 시군한테 매수 청구하면 되고 시행자를 정해놨으면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해라. 다르면 지금 설치한 사람한테 해랬어요. 그럼 얘가 매수할지 여부를 6월 내 알리고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를 못해 돈이 없어서 매수하기로 했는데 지연했어. 그럼 이건 조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10년을 참으려야 한대. 진짜 미안한 거잖아. 그러면 3, 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이랑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단란주전, 단안노단은 안 돼요. 공작물도 허가받아 가능하되 허가 기준 적용 안 하고 무조건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매수하기로 했어. 그러면 요 가격이 원래 수용할 땅이었잖아요.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공시법에서 가격을 책정할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랑 이 가격이 매수 청구 가격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가격은 무슨 법을 준용하고 공시법을 준용해야지 공시가로 한다 이게 하면 안 되죠. 예. 공시법을 준용하고 그 금액이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이면 10억을 뭘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현금이 원칙인데 의무자가 지자체인데 돈이 없는 거야.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시공객시설부지 채권 발행은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 지자체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채권 발행하겠다. 근데 토지소유자가 뭐 해야 돼? 원해야 돼. 원하면 발행하려고 했더니 이게 원하지 않는 아무도. 근데 얘는 안 사는 놈이고 쟤 이용도 안 해. 이건 강제 발행도 하자.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이 되는데 용돈 얼마는 줘야 돼요?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건데 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라서? 10년. 남은 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되 은행이자보다 높게 주겠다.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안 했는데 시식에 인가가 나버리면 사업한다는 얘기죠. 보상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10년 이내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시식에 인가가 유산계에 떨어졌다면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가보자. 매수하기로 결정했네. 그럼 이거 알려야 되는 거 몇 월래? 몇 월래 알려야 돼요? 그럼 6월래 알렸죠. 그럼 알린 날부터 몇 년? 이게 나중에 하면 이게 제일 헷갈린 거야. 몇 월래 알리고 6월래 알린 날부터 6월 2년 내 매수해야죠. 이 매수 청구된 매수 토지 가격 요 가격 나오면 공시지가 기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수용할 땅이었기 때문에 얘는 공시지가 뭐 실거래 이거 필요 없고 공시법 준용한다고요. 공시법 준용. 공시법을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네. 3번 도시공객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에 관해서 자, 요 발행 절차와 관련해서 채권 누가 발행하죠? 지자체.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니까 이 법에 규정이 없네. 그 무슨 법?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맞네요. 5번 매수 청구 대상에는 도시공객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뭐인자에 한해서 대인자에 한해서 가능하니까 잡종지면은 포함되지가 않죠. 맞죠? 포함되지 않죠. 맞잖아. 근데 토지만 사달라고 그래. 정착물도 같이 사야 돼. 그럼 정착물도 뭐 한다? 포함한다. 틀렸네. 5번 매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걔가 시행자입니다. 그럼 얘는 LH는 지자체가 아니죠. 얘네들은 채권 발행할 수가. 근데 뭐 의사에 반해서 채권 발행할 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채권 발행자가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 목적의 공기업인 거야. 지자체가 아니죠. 정부단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가보자. 50번이 제일 많이 틀렸네. 오늘 틀린 거 중에 50번이 제일 많이 틀렸는데요. 내가 아까 개발 밀도보다는 어디가 더 잘 나와? 어디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더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틀린 걸 찾으래요. 일단 지정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광, 특특, 시장군수 일단 주어 맞았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얘는 의심이에요? 의협심이에요? 심협이야? 의심.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댔잖아.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계의 뭐겠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서 고시해야지. 맞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신축을 하는 애고 얘는 형질 변경하는 애야. 누가 돈 내야 돼요? 신축하는 놈이죠. 증축하는 놈이 내야 되지. 얼마 초과?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행위는 대지 면적 200초과의 형질 변경이 아니죠. 200초과는 맞는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어야지. 틀렸다. 답이다. 여기서 요것만 본 거지. 이거 안 찍고 딴 거 찍었잖아. 지금 60%가. 이걸 안 찍었다는 얘기는 200초간만 외웠다는 거야. 신증축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요거 지정이 되고 나면 몇 년 안에 계획자야지?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된다. 얘 맞고. 자, 노유자 시설, 우리 기반시설 유발개수 할 때 모르겠다 그러면 노유자는 0.7, 수련시설 모르겠다 0.7, 운동시설 모르겠다 0.7, 업무시설 모르겠다 0.7. 그럼 얘는 기반시설 유발개수 동일하네. 종교시설은 문종 운순이죠. 일사불란하게 1.4. 숙박 하루 자니까
1.6. 그럼 얘네 둘이는 다르겠네? 예, 다르겠네. 예, 원래 4번 한 문제로 나왔던 건데, 완전 한 문제잖아.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한 문제는 내가 안 하려고. 4번 다 맞았죠? 목소리가 약간, 왜 이러시죠? 4번 찐 것 같은데, 느낌이. 5번. 기반인서 부담구역 지정되면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인서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에 지정 해제된 거로 본다. 해당 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짜서 반영해야 됩니다. 맞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됐고 51번 가볼까? 자, 국토계획법이 쉬운 듯 하면서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내 공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틀렸다. 이게 아직까지 드리운 거야.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8개, 9개 맞아주면 공법은 일단 목적 달성돼요. 국토계획법 무조건 잘해야 돼요. 청문 나오면 개도 실토 해부러져. 예. 요거 정도는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청문이라는 거 실시해야 되는 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비행정청 있죠. 지정을 뭐 할 때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 취소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답 5번이네. 저 이거 세 가지는 외워졌어요? 개도 실토 해부러. 응, 됐고. 그 다음에 정답이 52번 가보자. 마지막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일단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른 순서로 나열 한번 해봐라. 일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요거 제한한대요. 우리 기, 지, 산지 입구에서 만나죠. 그랬어. 그래서 산이 뭐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얘는 조건이 1만에서 얼마? 3만.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계생자만 가능한데 계생자 중에 계획관리가 50% 이상 해야 돼. 그러면 면적 차지하는 무슨 관리가?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 몇 프로?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가고 3만 계획관리 50%. 그래서 답 3번. 이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번 계생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걔가 50% 이상이어야 된다 안 나왔고 1만에서 3만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 정답은 3번이고 53번. 자, 요거 53번은 10명 중에 3명만 맞췄는데?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사적 개발행위는 조금만 하세요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까지만 하세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면적 커지면 도시개발사업 하세요 해서 주상생자는 얼마? 주상생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바깥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초사, 초등학교 있고 4차로 있으면 10만이 됐잖아요. 최소 기준 면적인데 요 해당 지역이야. 그 면적인데 요 해당 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동시 지정하는 거죠.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짜야 돼.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요 지정하면서 동시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물어봐야지. 동시에를 못 짠다는 얘기는 짧게 많은 지역, 짧게 적은 지역? 짧게 많은 지역이죠. 짧게 많은 지역이면은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짤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는 주상공록 중에서 어디는 이미 개발이 됐죠? 주상공은 이미 개발됐잖아. 그죠? 근데 우리 녹지지역 중에서 보생자 중에 어디는 개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보존녹지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러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짧게 많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짧게 많으니까 일단 지정해놓고 나서 개발계획 짜도 되죠. 그럼 요거는 종류가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외지역이랑 생산녹지랑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이 미개발지예요. 여기 안에 주상공을 다 더했는데 얘네를 다 더한 게 전체 세개당 3개니까 몇 프로? 30% 이하면 미개발지가 70% 이상이라는 뜻이야. 맞죠? 그리고 국가균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하고 뭐 한 땅? 협의한 땅. 개발계획 공모한 적 있죠? 구역지역 해놓고 공모 받아서 계획 짜는 거잖아. 얘는 짧게 많은 지역이네? 그럼 얘네 지역은
지정해놓고 나서 개발계획 짜도 되는 거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주상공 찾으라는 얘기잖아. 주상공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답 2번인데. 아,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뭘 물어보는지 보시면 49페이지. 정확하지 않아요? 나 왜 이거까지 외워지냐? 저기 개발구역 플러스 개발계획이잖아요.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는 게 원칙인데 지정권자가 수립하면서 하는데 요 수립 시기가 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는 거지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게 짧게 많은 지역이니까 무슨 녹지는 빼고 보존 녹지는 안 나니까.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 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 이하? 30% 이하. 국장이 기업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뭐한 땅? 협의한 땅. 개발계획 공모한 땅이죠. 얘네들 짧게 많으니까 구역 지정 해놓고 개발계획 짜도 된다. 그럼 주상공은 없었잖아. 자연 녹지 있었죠. 그리고 공모 있었죠. 그리고 의정부시인데 의정부시는 왜 나오고 평택시 왜?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례를 준 거잖아. 왜 평택이 나오고 지랄이야? 막 이러면 안 돼. 저기 개발구역에 포함됐는데 자 주거지역이 얼마? 2만. 상업지역이 공업지역 다도에서 얼마죠? 9만이면 다도에서 30만 미만이잖아. 아까 전체의 30% 미만이랬잖아. 자 여기 봐봐요. 5, 30, 15%면 얼마야? 5, 30, 15만이죠. 3, 5, 15. 15만이잖아. 얘 더해서 얼마야? 9만이잖아요. 그럼 15만보다 작잖아. 주상공 다도에서 전체 면적이 30%보다 작잖아요. 그럼 미개발지가 훨씬 더 많네. 그럼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수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과 뭐한 땅? 협의해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안 된댔어요. 제외된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찾으려면 주상공 찾으라는 거예요. 말뜻은 이해되셨죠? 됐고 그 다음에 53번이 54번 가보자. 54번은 54번은 답은 쉬운데 해볼게요. 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계획을 짰어. 계획을 짜면 여기서 시행자 정하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 불렀냐면 시시계획. 시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사업 인정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러면 안 된댔어. 얘는 땅값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짤 때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있어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때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사업 끝날 때까지 수용할 때. 그리고 구역 지정되자마자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되 지치였던 지역은 의지 안 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계획 짜야 되는데 그게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있는데 계획 세 가지 중에 구체적 사업계획 어디죠?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에 무슨 계획 들어있어야 돼? 지구단위 들어있어야지.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국을 하는 거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결정된 다시 기존에 있던 도시군관리계획과 저촉이 됐다. 그럼 이거 기존에 게 폐지된 게 아니라 이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들어봤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야 된다. 맞죠?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포함돼야지. 3.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들어있었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여 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근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거랑 이 실시계획 내용이 저촉이 된 거야. 그러면 요거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답 5번이겠네. 이렇게 해야지. 다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5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된 사항의 지형도면, 지금 지형도면을 그릴 수가 없는 게 개발사업이 끝나야 그릴 거 아니야. 근데 개발사업 지금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도면 그려야 돼요. 지형도면 지금 못 그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업 시행기간까지. 사업 시행기간까지 작성하면 된댔잖아요.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 그걸 준용하지 않고 얘는 지금 당장 못 그리니까
나중에 언제까지 그리면 된다. 사업 시행 기간 내. 됐어요? 이거 어디 있냐면 개발구역.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내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자, 실시계획이 나오면 이 문제 지문 제외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받은 때 사업인정 간주한다라고도 많이 틀려요. 얘는 사업인정을 요때 간주해주면 요때 주면 땅값이 올라가서 수용을 못해서 수용 권한을 미리 줘야 돼.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의 토지 세부 목록 고시가 될 때 그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5번. 55번은 개발구역 해제와 관련된 설명인데 요거 지정하고 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는 게 요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 51페이지에 있어요. 자, 아까 원칙은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아까 네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외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 공모한 거, 국가군영발전 협의한 거, 자연환경 빼고. 그럼 이런 지역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도 되는데 어디서 시행자가 짜는 요 실시계획 안에 무슨 계획 들어있죠? 지구단위 들어있으니까 지구단위 몇 년에 짜야 돼요? 그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내 해야 되는데 3년 내 인가를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짧게 많은 데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 이런 개발 몇 년? 2년.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3년. 그럼 요 날에 다음날 해제되는데 항상 그날에 무슨 날이에요? 다음날. 근데 짧게 많은 지역이면 2년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뀐다 했었죠. 요거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해제가 돼버리면 종전 용도로 가야죠. 완료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종전 용도로 환원되는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한 날에 다음날, 환지는 하나 가정하라고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그래서 이거는 완료돼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1번. 주거지역에 지정된 개발구역의 경우에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동시에 하는 거 맞죠? 아까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지정하고 나서 할 수 있다며요. 주상공은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동시에 수립하며 개발구역 지정이 됐네? 그럼 이제 요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그럼 몇 년?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너무 깔끔한 질문인 거야.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깔끔한 질문이죠. 저 단독 문제로 내요. 저거 하나. 2번. 수용 방식이면은 공사 완료 공고일. 수용 방식은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 요 날에 다음 날 해제가 되면 완료된 거죠.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깔끔. 3번. 환지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가져가세요라고 환지 처분 공고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이 아니라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깔끔한데? 4번.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요거 일한 개발 몇 년? 2년. 일한 개발 몇 년? 2년.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단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으로 한다면 맞는데 3년이 아니라 2년이네. 이거 다 맞아야 되는 건데. 55번. 20%가 맞았는데. 틀렸다고 슬퍼하지 마. 80% 다 틀렸어. 이 4번을 안 찍고 뭘 찍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나 1번 찍었다 있어요? 나 2번 찍었다. 나 3번 찍었다. 밟은 세곤 합니다 진짜. 나 5번 찍었다. 여기 20%가 맞았다고 되는데? 일단 1번에서 틀릴 거는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얘는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그리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날짜가 다른데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됐어요 라고 공고하면 그날
다음날. 환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날. 그 이거는 1, 2, 3은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구역을 하고 나서 개발 계획 짜는 거는 짧게 많으니까 2년 개발 몇 년? 2년. 몇 번 말했어. 이런 개발이라고 내가.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그리고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는 맞는데 얘만 틀렸습니다. 여기 400만을 준 거는 400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330만 이상이라는 말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상 그러면 틀리죠? 선생님 330만 이상이잖아. 이상은 기준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30만 이상 이건 기준을 물어본 거고 400만 이상 그러면 330만이 아니라 400만이 기준이란 말이야. 틀린 거야. 근데 400만 인 있으니까 330만 이상이구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이 됐네. 실시계획 요거 안에 뭐 들어있어요? 몇 년? 3년. 3년인데 뭐야? 400만이잖아. 330만 넘었으니까 3년이 아니라 그래서 5년 되는 날에 다음날 해지된 거로 본다.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너랑만 풀면 되는데 이게 혼자서 막 시험지 혼자 보고 있으면 막 외롭죠. 했던 말이 막 안 들리 막 귀에서 막 아는 거 어쩌다 한번 나오면 오케이 나왔어 너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혼자 할 때는 외롭단 말이야. 외로워. 시험은 외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56번인가? 56번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조합 관련된 거 잘 나오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 중에서 2개는 외워야 되는 것들 제가 연습하라고 그랬고 만약 면적이 1평인 사람 있고 10평인 사람 있고 100평 있어. 그럼 얘는 의결권이 1개, 10개, 얘는 1000개? 아니랬죠. 면적의 관계. 그럼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맞죠? 근데 공유를 하게 되면 대표 한 사람만 있댔죠.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근데 이게 구분 건물이야. 그럼 이게 다세대 주택인데 6가구가 살아요. 그럼 얘는 공유는 하고 있지만 각각 소유자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별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공담이 공고가 됐다는 얘기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잖아. 그 상태에서 이걸 구분 소유권을 만약에 구분 소유를 해버리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규정 잘 나오지는 않는데 저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인가 받고 나서 변경이 생겼어요. 변경 생기면 다시 인가야? 다시 신고야? 다시 인가. 허가 받고 변경 생기면 다시 허가야. 근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 받고 신고 가능한데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꾸는 건 내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고 내용을 바꾸는 거가 아니라 공고 방법을 바꾸는 건 내용이 바뀐 게 아니야. 그래서 공고 방법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인가가 아니라 인가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뭐로 가능하다. 신고로. 이거는 얘가 시험에 나왔고 얘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문제로 이제 넣어봤어요. 아까워서. 3번. 조합의 임원이 피한정 후계. 우리 개발법은 전부 다 다음날만 나오니까 얘만 특이하게 결격사유 해당하게 되면 즉시잖아요. 얘만 무슨 날? 다음날. 그래서 그 후견인으로 된 경우에 그 날에 다음날부터 임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맞지? 조합은 당연히 법인이죠. 근데 여기 공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인데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사단법인.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여기가 50명 이상이야. 그러면 사람들 많으니까 조합 총회 개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럼 뭐 개최하자? 대의원회. 그럼 대의원회 2. 그럼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 2 수 있다. 맞네요. 그리고 대의원회 의장은 뽑지 않고 자동으로 누가? 조합장. 그래서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개최해서 과반수 출석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의장은 자동 의장이 됐잖아요. 의장은 선출하는 거예요? 자동직이야? 선출직이 아니에요. 의장은 그냥 조합장이 의장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다. 지금 생각났으면 다음에 안 틀리면 돼. 답은 5번.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누가 한다? 조합장이 의장이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사 감사는 안 되잖아.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것까지 같이 나온 지문이었어요. 됐고 57번.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잘 나옵니다. 올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환 들어가면
상환 들어가면 김영무기명, 김영식 증권이고 토지만 주는 거 아니고 건물도 숨어 있댔죠. 그리고 이 채권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환지 방식은 나갔다 땅 받으니까 채권의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를 전부 다 수용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땅 주세요라고 달려든 거죠. 그럼 얘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이 10억이면 10억어치를 다 땅으로 주면 환지가 돼버리잖아요.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공공하고 민간인데 누구 못 믿네? 민간 못 믿으니까 무슨 보증 받아라? 지급 보증 받아야 되는데 이 법에서는 자 개발법은 다 누구 승인 얻어요? 지정권자한테 승인 얻어 발행한다.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었어요.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주니까 나중에 환지될까봐 분양되는 토지 건물의 절반을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없다. 양도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기명이니까 채권 원부의 명의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양도를 받을 때 채권에 네 이름 써. 같은 사람이 되면 내 거로 주할 수 있는데 이름을 안 바꾸면 네 거로 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혹시 조성토지 공급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인데 예외가 추천 방식하고 수의계약 방식이 있었잖아. 있었죠. 그럼 얘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나고 싹 밀고 난 다음에 조성이 딱 됐어. 깨끗하게 됐어. 이거 공급할 때 무슨 입찰로 매각해요?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데 아까 땅을 얘가 갖고 있다가 뭘 받았어요? 채권 받아서 다시 받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달라고 했던 얘가 준 거잖아. 그럼 둘이서 뭐 한 거야? 수의계약한 거죠. 수의계약의 대표적인 게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근데 추천 방식은 단, 주, 공공, 추. 단독주택 건설 용지, 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 얘네는 뭘로? 추천. 이거 아니면 다 뭘로? 수의계약. 1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매수대금 다 주면 환지되니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으로 나중에 조성된 이 토지 건물로 상환해 주겠다. 그 채권을 말하는데 얘는 건물로도 줄 수 있죠. 그래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깔끔한데. 2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얘한테 주고 쟤한테 줘가지고 이거 얼마 넘어버리면 안 되죠. 2분의 1 넘어버리면 환지되니까 상환할 토지 건물이 개발 사업 조성되는 앞으로 분양 토지 건축물의 얼마를 2분의 1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상환 채권이기 때문에 무슨 식이다? 김영식. 양도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주택 상환 자체는 양도가 안 돼. 걔는 딱지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딱지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원에서 주는 거니까 대표적인 수의계약 방식이죠.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공급 방식이죠. 5번.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처음에 요거 잘 봐요. 10억짜리 땅이니까 10억 줘야 되는데 5억 현금 주고 5억짜리 땅을 준대. 그럼 나는 현재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거 은행에다가 5억 넣어놓으면 뭐 붙어요? 이제 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시행자가 발행자가 정해야지. 그래서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나 부동산 수급 상황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왜 나와? 이 사람 뭔지야?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이거 계산 문제인데 58번 많이 맞았나? 그럴 줄 알았어. 계산 문제 마지막인데 요게 개발법에서 토지 부담률 아니면 평균 토지 부담률 아니면 비례율 두 개 나오는 게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 건축법에 가면 연면적 계산하는 거 증가가 가능한 연면적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 또 나온다 그러면은 개발법에서는 계산 문제 나오는데 정비법은 계산 문제 잘 안 나오고 국토개입법에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국토개입법에서는 둘 이상에 걸쳤을 때 최대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 계산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잘 나오지 않고 작년에 아예 안 나왔잖아 계산 문제가. 뭐 계산 문제 특강 이런 거 안 해요. 공법은 잘 안 나오니까 왜 계산 문제 특강을 해. 그냥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 계산 문제 풀면 되는 건데 얘는 공부를 해야지만 풀 수 있어가지고 여기가 사업을 하기 전에 1000평이었어요. 1000평이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소유자들 돌려주고 난 다음에 지금 무슨 방식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 하는데
이 공원 부지로 빠지고 학교 부지로 빠지고 뭘로 빠지고 뭘로 빠지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안 주는 거? 보루지 빠졌죠. 이 보루지로 빠졌어. 그러면 얘네가 지금 현재 보루지로 얼마 빠졌냐면 50%가 빠진 거야. 얘네들은 기존의 땅에서 몇 프로 받은 거예요? 50% 받은 거죠. 그럼 내 땅 전체 몇 평 중에? 1000평 중에 보루지가 500평이 나간 거예요. 그럼 난 내 땅 중에 500평을 줬으니까 나는 토지가 지금 줄었죠. 그걸 감보율이라고도 하고 대신에 얘가 땅을 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 뭐예요?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공한 비율이니까 전체 땅에 대한 뭐에 대한 비율, 보루지 비율, 요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여기 시행자 땅이었어요, 이거. 시행자 땅인데 시행자가 자기한테 다시 주는 게 아니잖아. 제공한 게 아니잖아. 근데 시행자 땅은 여기 시행자 땅에 여기 보루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루지가 이제 시행자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보루지 땅에 있는 시행자 요 땅도 빼줘야 되죠. 그러면 전체 땅 중에 원래 시행자 거 뺀 거분에 보루지 중에 원래 시행자 거 빼야지. 그럼 전체 땅이 얼마냐가 나와야 되죠. 좀 조합이 면적식으로 하는데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야. 그럼 너 전체 얼마 있었니? 했더니 전체 얼마 있었어요? 2천 있었다. 2천분에 제공한 게 뭐예요? 보루지. 그럼 1300. 이거 비율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 땅 안에 시행자 무상기속되는 거랑 원래 시행자가 갖고 있던 거 이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더하면 그럼 600을 빼줘야지. 전체에서 600 빼고 보루지에서 600 빼줘야죠. 그럼 얼마야? 1400분의 얼마? 700. 700이니까 7이 14니까 50%네. 예. 답은 50% 이렇게 된 거지.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 전체 땅 분의 보루지에 대한 비율, 제공한 비율이 토지 부담률인데 원래 전체 땅이 원래 시행자권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뺀 상태에서 보루지 중에 원래 시행자 귀속한 거 빼야지 실질적인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온다.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다 우리 시험에서는 채비지 면적을 줬어요. 채비지 면적 해가지고 얼마 써놨는데 채비지 여기 들어있잖아.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채비지 면적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해야 돼?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채비지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보루지에 들어있으니까 채비지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보루지가 1300이라는 얘기는 뭐 채비지가 만약에 700, 공공시설 용지가 만약에 600. 그럼 여기 두 가지를 더해서 뭐라 불래? 보루지잖아. 이거 보루지 제공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채비지는 써 있어도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야. 채비지가 보루지 안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9번. 자, 59번은 이제 정비법. 6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정비법으로 바뀌었어요. 59번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재건축만 갖고 된 거다. 자, 옳은 거. 재건축 사업은 일단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 기반시설 양호. 열악 나면 안 되지. 예. 노후불량 건축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열악 나오면 재개발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할 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 건물하고 뭐를? 대지지분. 그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란 말이야.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들어있는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아니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해야지. 임차인은 왜 나온 거야?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은 정비 예정 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요거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요때 안전진단이라는 거 해보고 통과되면 구역 정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 도래한 때부터 사업해도 좋다가 뭐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근데 관리처분 인가 계획 하면 안 되지. 무슨 계획이요?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철거할 건데 지금.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할 때 1인이 2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소유권을 내가 땅을 10개를 갖고 있고 아파트 10개 갖고 있으면 10개 있어요. 1개야. 1개야. 예,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맞지? 맞네. 재건축은 동의요건이 개정되면서 봐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단지 있고 단지 요 앞에 상가가 있고 저 후면에도 상가가 있어. 그럼 이제 일단 상가는 무슨 시설이죠? 복리설. 얘는 복리설인데 여러 개의 동이어도 한 동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한 개 동으로 보는 거고, 예, 각동별 구분 소유자라고 할 때 각동별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고, 각동 과반수 과77이랬죠. 전체 동의 70%. 그들이 갖고 있는 대지 지분도 70%. 요거 동의 어때? 복리시설 있죠. 복리시설도 과반수여야 되잖아. 원래 각동이니까. 근데 과반수가 안 돼. 상가는 절대 결사반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건축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복리설이 때문에 재건축이 제일 많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걸 과반수를 완화하자. 얼마로? 3분의 1. 네. 그래서 복리설은 얼마? 3분의 1. 동의 얻어야 되는데 그중에 여기서 한 명이 동의 안 했네. 그럼 얘는 자동조합원이에요? 매도 청구해야 돼? 그럼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4번만 맞은 것이. 맞죠? 이게 재작년도 주택관리사 9월 28일 날 기출문제인데. 제가 지금 밴드에 올리고 있는 거는 지난주에 본 그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예요. 지금 밴드에 내가 6문제 올렸죠. 오늘 또 내일 또 올라가고 내일 또 올라갈 거야. 근데 실제 시험처럼 보시라고 올려오던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형태구나. 밴드는 뭔지는 알죠? 일렉 치는데. 예. 나중에 한번 밴드 들어서 보세요. 제가 막 춤추고 있을 거예요. 됐고, 마지막 60번. 마지막. 자, 20문제 마지막인데, 정비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 차이점을 두 개 비교하려고 공부하려고 낸 건데, 옳지 못한 거 찾으래요. 일단 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인데, 얘 할 일이 없어. 얘 군공업만 고목도 빼랬죠. 그래서 얘는 특광 특특 시장. 얘 군수 있으면 안 돼. 예. 그다음에 정비 계획 같은 경우는 원래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짜는데 누구도 짤 수 있다. 구청장 등도. 구청장 등에다가 특특 시군구청장 다 짤 수 있죠. 예. 왜 기본 계획은 방향 잡는 거니까 몇 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합니다. 예. 근데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 있어. 왜? 시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가 아닌 시는 도사가 짜라고 하지 않으면 안 짜도 돼요. 예외 있어 없어? 있어. 인정해요. 근데 정비 계획은 계획기가 몇 년마다 이런 게 없어요. 타당성부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검토 규정이 없다. 공람나무 공법은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정관장 홍상. 정이 뭐죠? 정비 계획은 홍삼 30일. 관리 처분 계획 30일. 이거 공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제시는 전부 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인데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만 며칠? 60일. 틀렸네. 얘는 맞죠? 제가 틀린 거야. 뭐 틀리게 한 건지 알죠? 그리고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구속력이 없지만 얘는 구역 지향하는 거라서 정비계획이잖아요.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면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이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문제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끝내고 집에 빨리 갈게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